안녕하세요. 역사에 만약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할 만약의 역사를 탐구하는 가이드 시아입니다. 자, 오늘은 어느 시대의 역사로 돌아가서 짜릿한 만약을 상상해 볼까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바모스! 조선 건국 이래 이토록 완벽한 정통성을 가지고 태어난 왕은 없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적손이자 문종의 맏아들. 이름은 이홍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조선의 주인이 될 운명이었던 소년. 하지만 완벽한 핏줄은 그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였습니다. 1450년 할아버지 세종대왕, 1452년 아버지 문종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12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홀로 옥자에 앉혀진 소년. 조선의 실권은 호랑이라 불리던 노재상, 김종서와 영의정 황보인의 손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노란 표식을 찍어 관리를 임명하는 황표정사를 통해 왕의 권력을 대신 행사했죠. 그리고 이를 분노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는 또 다른 맹수가 있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입니다. 뛰어난 무용과 강렬한 야망을 품었던 수양대군. 그는 왕권이 신하들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 자신이 조선의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야망에 불타는 수양대군의 곁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조선 최고의 킹메이커가 있었습니다. 천재 모사꾼 한명회입니다. 한명회의 천재성을 알아본 걸람의 소개로 만난 한명회와 수양대군은 이내 곧 의기투합하여 은밀하게 거사를 논의합니다. 그는 수양대군을 위해 거사의 핵심이 될 명단 살생부를 작성합니다. 1453년 음력 10월 10일 칠흑 같은 밤, 어린 조카를 대신해 조선을 쥐고 흔들던 거대한 호랑이 좌의정 김종서 제거를 목표로 수양대군은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무리를 이끌고 김종서의 사저로 향합니다. 늙은 재상은 자신의 집으로 들이닥친 병사들을 바라보고 호통칩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살기와 함께 무자비한 철퇴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조선의 하늘을 떠받치던 호랑이 김종서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며 궁궐을 피로 물들인 쿠데타 계유정난의 끔찍한 서막이 올랐습니다. 같은 날 밤, 단종의 부름이라는 거짓 교지를 받은 대신들이 황급히 궁궐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꿈에도 몰랐죠. 어둠 속에서 그들을 맞이한 건 수양대군의 책사 한명회였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명단 살생부. 한명회의 붓끝이 향하는 곳이 곧 생과사의 가는길이었습니다. 한명회의 서늘한 눈짓 한 번에 어둠 속에 숨어있던 철퇴와 창칼이 자비 없이 대신들을 베어넘깁니다. 단숨에 궁궐은 피바다로 변하고 맙니다. 피로 물든 계유정난 이후 어린 왕의 곁에는 그를 지켜줄 총신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죽음의 공포에 떨던 14세의 소녀는 결국 스스로 옥저에서 걸어 내려옵니다. 숙부에게 왕위를 내어준 것이죠. 텅 빈 용상의 주인이 된 인물은 오랜 시간 이빨을 숨기고 기다려온 숙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조카를 짓밟고 일어선 그는 당당히 용상에 올라 조선의 제7대 왕 세조가 됩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절대 권력을 손에 쥔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56년 성산문 등이 중심이 된 단종 복위운동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상황으로 있던 단종은 이 사건으로 왕에서 내려온 지 2년 만인 1457년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한양에서 멀고 먼 험지 영월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살아서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한없이 쓸쓸하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인 1457년 음력 10월 24일 17세의 단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록된 역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참 안타깝죠? 하지만 우린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만약 여행 가이드 시아입니다. 제가 가진 이 시간의 나침반으로 엇갈리는 평행우주를 열어볼게요. 제 상상력의 무대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상상입니다.
만약 계유정난이 실패했다면 조선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금 그 세상을 확인하러 갑니다. 다모스! 수양대군의 거사 직전. 항상 수양대군을 감시하던 호란이 김종서. 김종서의 첩자가 함령회의 밀실에 잠입해 함령회와 수양대군이 작성한 핏빛 살생부를 빼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살생부를 펼쳐든 김종서. 핏빛으로 쓰여진 자신과 여러 대신들의 이름을 본 순간 잠자던 호란이가 드디어 매서운 발톱을 드러냅니다. 감히 어린 주상을 짓밟으려 한 역적들을 향한 맹렬한 분노였죠. 살생부의 전말을 확인한 호란이는 지체 없이 발톱을 세웠습니다. 김종서는 즉각 도성내의 정예 관군을 소집하고 주상을 능멸하려 한 대역주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반격의 신호탄이 울린 것이죠. 같은 시각 역사를 뒤집을 준비를 마치고 기세등등하게 출전을 앞두고 있던 수양대군의 사적. 하지만 굳게 닫힌 대문을 박살내고 밀려 들어온 것은 수백 명의 조선 관군이었습니다. 압도적인 군세 앞에 수양대군은 체념한 듯 순순히 포박을 당합니다. 수양의 곁에서 피바람에 기웃했던 책사 한량의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교활했던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질렸고 역적의 굴레를 쓴 채 짐승처럼 끌려갑니다. 완벽했던 계획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날이 밝고 밧줄에 묶인 숙부와 책사가 어린 조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단종은 천천히 걸어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피부치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승리했지만 혈육마저 믿을 수 없는 옥자의 잔혹한 무게. 어린 왕은 아무 말 없이 쓸쓸하게 발길을 돌립니다. 과연 단점은 수양대군을 용서했을까요? 그럼 이제 만약의 역사 이후를 살펴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압구정동이라는 동네는 없습니다. 조선시대 지명이던 옥골 또는 다른 지명으로 불리고 있겠죠? 한명회가 일찍 처형당하면서 그가 한강변에 지으려 했던 호화로운 정자. 갈매기와 친하게 지낸다는 뜻의 압구정은 역사에 등장조차 하지 못하죠. 세조가 왕위에서 사라지면서 예종까지 사라지죠. 성종이 사라지면서 패비 윤씨 사건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연산군이 역사에 등장하지 않죠. 그 후에 단종의 직계가 계승하면서 우리가 아는 역사가 많이 달라졌겠죠? 우리가 꿈꾸던 평행우주에서 벗어나 이제 다시 차갑고 시린 실제 역사의 끝자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유정난의 최종 승리자였던 수양대군, 그리고 비운의 소년왕 단종. 엇갈린 운명의 두 분을 이 만화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수양대군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그토록 피를 묻히며 갈망했던 용상은 끝없는 의심과 불면의 밤으로 가득 찬 지옥이더구나. 조카를 베고 얻은 권력의 끝엔 지독한 허무함 뿐이었다. 호미야, 옥자의 눈이 멀어 널 지켜주지 못한 이 못난 숙부를 부디 용서할 수 있겠느냐? 영월의 그 차가운 강물 앞에서는 숙부님을 참으로 많이 원망했습니다. 허나 평생을 죄책감과 병마에 시달린 숙부님의 구분 등을 보니 모든 것이 옥자라는 괴물이 만든 비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망은 그 시대에 모두 묻어두겠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지요. 실제 역사는 지독한 비극으로 끝났지만 상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두 분의 화해는 우리에게 참으로 깊은 울림을 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권력의 허무함 앞에서의 이 뭉클한 용서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만약의 역사 가이드 시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아는 다음 만악의 역사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